안녕하세요. 저는 과학방과사 김필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예비고 1하고 그다음에 고1하고 통합과학에 대해서 같이 좀 간단하게 말씀 나눌 거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이투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맡은 과목이 통합과학, 그다음에 생명과학원, 그다음에 과학연수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습니다. 설계국어학원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늘 진짜 나오고 있고요. 이투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일고에서 지금 현재 들어가서 지금 초빙 강사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10번 정도? 그래서 고3 애들 면접과 논술을 같이 해주고요. 요거를 거의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한일고에서. 그래서 그 전까지 계속 한일고에서 뭐 서울대 합격했니, 뭐 의대 합격했니 다 저하고 저희 팀이 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그래서 대부분 다 걔네들이 이제 면접이나 수능이 잘 안 나와서 면접이나 아니면은 논술 요쪽을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많이 좋고요. 예전에는 여기 신촌종로학원 요 근처에 있잖아요.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남종로학원은 있었고, 신촌종로학원이 예전에는 저기 서울역 앞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한 2008년부터 있으니까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또 스카이주도 있었고요. 스카이주가 지금 2022년에 망하는 바람에 이투스로 이적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투스에 있습니다. 대치미래탐구나 옥동사관학원, 그다음에 중계학림학원 등등 학원들을 다 나가봤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에 온 이유는 여기서 이제 독자적으로 과학학원을 한번 크게 만들어볼까 해가지고 여기 지금 원장님의 뜻이 맞아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그 교육과정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고1부터는 사실 1등급, 2등급 퍼센트 써놨는데 3등급은 안 써놨어요. 왜냐하면 3등급 이후가 되게 되면 인서울은 절대 못해요. 이제 얘네들은. 그래서 1등급 정도까지만 아마 인서울을 할 것 같고요. 내신에서. 그러니까 그 학종이나 아니면 교과 전형에서. 그 다음에 2등급도 좀 거의 다 아웃 오브 서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10% 안에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고1 학생들은 지금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아마 기말고사 때 사활을 걸어가지고 1등만에 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 학생이 동명 여기 이제 중3 어머니 고1 네. 제가 돈은 고1이 네. 괜찮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성적이 많이 안 나오게 되면 점점점 이제 아웃 오브 서울을 점점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학생들이 그 긴장감을 잘 몰라요. 왜냐면 앞으로 뭐 고3까지 남았는데 뭐 그때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저희 때는 이제 어머니 때는 다 그랬어요. 고3 때만 바짝하게 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고3 때만 바짝하게 되면 재수해야 돼요. 무조건 재수 삼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재수학원에 제가 오래 있어봐서 알지만 내신이 안 좋은 학생이 너무 많아요. 막 5등급 이하, 막 8등급, 9등급도 있고, 그런 학생들이 재수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재학생들은 학종이나 아니면 교과 뭐 이런 걸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뭐 논술이나 정치 이런 것들은 재학생들이 상당히 불리해요. 그거는 이제 재수생 영역이고, 그거는 이제 수학과학을 엄청나게 잘하거나 그렇지 않은 한은 그쪽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요거만 써주는 이유는 1등급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뀐 거는요, 일단 통합과학에서 통합과학 1위로 바뀌었고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냥 1학기, 2학기 나눠버렸어요. 예전에는 한 덩어리로 묶어보다 보니까 학교들이 이상하게 가르쳐요. 앞에 가르쳤다가 쫙 뒤에 가르쳤다가 중간 가르쳤다가 이렇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나눠놨는데 그래도 똑같아요. 또 요 6개월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학교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어쨌든 통합과학 1, 2로 나눴다. 그 다음에 과학탐구 실험도 마찬가지로 1, 2로 나눴는데 얘는 절대평가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위수가요, 이 학점이 통합과학은 얘만 4학점이에요. 그리고 자, 얘까지 1시간 들었거든요. 1학점이에요. 그래서 고1 과정에서 가장 많은 학점이 뭐냐? 과학이에요. 5학점 넘는 게 없어요. 수학도 4학점이거든요. 근데 과학을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그거 뭐 나중에 중요하겠습니까? 어마무지하게 중요해요. 왜냐면 수능도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재학생도 수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최저를 맞춰서 최저를 거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또 입시가 바뀌면 아마 변별력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돼버려서 아마 최저를 많이 걸 것 같아요, 수능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은 여기서 보면 물화생지 1에서 물화생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좀 많았었는데 내용이 좀 빠졌어요. 빠지고 일부 내용들이 다 일로 들어갔어요. 융합 선택 과목,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이 있죠. 8과목이 있는데 이따 뭐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쪽으로 다 들어가서
조금은 2학년 때부터 선택하는데 2학년 때 과정들이 조금은 수월해졌긴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보통은 이제 최소 2과목, 많게는 4과목 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과학국정학교들은 4과목을 다 해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셔요. 아 이거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과학 초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은 딱 자기 등급에 있어요. 내가 10%를 든다. 그럼 과학 초점 하는 게 맞고요. 10%좀 벗어났다. 2등급 되다. 그럼 하면 안 돼요. 하면은 못 따라가요. 애들이 4개를 다. 그래서 학원 입장에서는 좋아요. 과학학원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뭐 다 하세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등급 때 있는 학생들은 내가 뭐 다 하는 게 좋고 자연계 갈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조금 벗어난다. 조금 1등급 뒤고 좀 벗어나는 게 높다. 그런 학생들은 자기의 진로랑 맞는 그러한 과목들을 택해서 가시면 좋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을 선택하는데 저는 생지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안 봐요. 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무조건 물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 선택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융합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건 새로 만들어졌는데 절대평가라 가지고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제 현재는 지금 물투, 화투, 생투, 치투가 절대평가예요. 현재 고3이. 고2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개정 교육과정의 의도는 뭐냐면 니네 학생들 고1, 고2, 고3 놀지 마. 그냥 내신 열심히 해. 어차피 니네는 수능 수능으로 가는 전형이나 아니 논술 안 쓸 거니까 니네는 오로지 여기는 교과나 아니면 학종을 할 거니까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의도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3은 사실 이게 절대평가기 때문에 공부 많이 안 해요. 시험도 쉽게 나오고. 근데 이제 현 고1부터는 이게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좀 경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과목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게 되면 일단 뭐 1학년 때는 통합과학 1, 2를 배우고요. 2학년 때는 보통 이렇게 개설이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 학교들이.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이게 개설이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쪼개놨어요. 다. 그리고 물리학에서 조금 어려운 파트, 화학에서 조금 어려운 파트 이런 것들을 다 물렸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부담이 좀 적긴 한데 물화생지를 모두 택하게 되면 이제 아주 잘하는 애 빼고는 좀 힘들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진로 스택 과목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제 전공과 좀 연결이 돼야 돼요. 뭐 기계공학이다라고 한다면 역학 에너지 이런 반식이 들어야 되고요. 딱 전자공학 쓸 거다 그러면 전자계 연자 이런 식으로 들으셔야 돼요. 화학공학이다 다 들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해서 가야 되고 어려워요 되게. 여기 고3 과목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은 학생들이 대충 공부하기 때문에 에이 뭐 물토 화투 그냥 할만하지 라고 하는데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전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50%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항상 이 과목은 이래요. 중3 과정이 한 4, 50% 정도가 통합과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이 4, 50%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 30% 정도가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반복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서 못했으면 뒤에 따라오기 힘들어요 되게.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저는 2학년 때 3학년 때 과학을 하겠습니다. 통합과학이 안 됐는데 이걸 다른 애들은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듣고 왔는데 난 처음이야. 그럼 이거 경쟁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그냥 중3 때 뛰어넘고 요거 가고 이렇게 가는 학생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능 과목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중3 때 이걸 먼저 듣는 게 의미가 없고 차라리 통합과학을 여러 번 듣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은요. 고1부터는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요. 융합 선택 과목은 이제 나 쉬운 거 하나를 해야지 라고 하면 뭐 선택할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걸 잘 안 하고요. 아마 사탐 쪽을 좀 많이 할 거예요. 학생들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각각 바뀐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보게 되면 통합과학은 1, 2로 바뀌었고요. 단원이 신설된 게 통합과학에서는요. 과학의 기초, 과학과 미래. 너무 쉬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미 학생들이 시험 봤는데 이건 뭐 쉽지 라고 하면서 금방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어렵지 않고요. 마지막 쉬운 단원이 2개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 그래서 얘는 수능에서는 아마 각각 한 문제씩 나올 것 같아요. 끝에 부분에서. 자, 이게 새로 신설된 거고요. 내용 추가된 거는 작년이랑 그 이전 단계랑 다르게 통합과학 2에서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에서 물질 변화와 에너지 출입이라 해서 열화학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이 열화학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게 고2 과정에 있던 내용인데 이거를 고1 내렸습니다. 그래서 화학이 조금 더 강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물리화학 부분인데 이게 전기자 성질, 물리학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배우거든요. 어렵진 않습니다. 별로. 예전에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외우는 부분이었는데 현재는 내용 외우는 부분을 좀 대폭 줄여놨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내용이 없어진 부분.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을 조금은 놔도 돼요. 왜냐면 전기 에너지 수송 이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사실 제가 이제 대학원은 여기 공통과학 교육을 나왔는데 제가 학부는 전자전기공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자전기공학에서 저도 전공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공학은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학년 때 배우기 너무 어려웠었는데 요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제 한숨을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내용이 뭐 통합되거나 일부 수정됐는데 그러면 물리학이 이게 빠졌는데 왜 강화됐느냐? 대신 이제 뭐 중력 부분, 역학 부분이 상당히 자세하게 배워요. 예전에는 조금 역학 부분에서 속도 가속도를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까지 안 배웠는데 지금은 속도 가속도 그래프 변환 과정이라든지 2학년 때 나타나는 그래프, 2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 조금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좀 물리학은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실제적으로요. 화학도 마찬가지로 열화학이 추가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요 두 부분은 사실 학생들이 뭐 그냥 뭐 할만하지, 그냥 외우면 되겠지, 뭐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는데 그게 외우고 나서 한 달 가고 끝나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달달달 외워버리니까 그런 거고, 이 부분은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암기나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해 기반으로 해서 이해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되는지 상황 설명 쭉쭉 해가면서 하게 되면 기억이 오래 가고 나중에 고3 때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이제 수능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수능은 지금 고2까지는, 고2, 고3은요 요 8과목이 있었어요. 8과목 중에서 2개를 택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 9등급을 해서 뭐 4%, 11% 이런 줄 잘라가지고 등급을 매겼거든요, 현재.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왜냐면 뭐 쏠려요, 애들 다. 뭐 지구과학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번에는 좀 이러한 운동도 있더라고요. 지구과학 2 선택자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아마 1000명이 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냐면 이제 설명에 돌아다니는 그 선생님들이 몇 분이 그러면 학부모님 설명 오신 학부모님들 다 수능 와서 쓰시라. 그래서 엄마 아빠 다 쓴 다음에 다 지구과학 2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가라. 그래서 다 백지내면 안 되니까 다 하나씩 찍어라. 1번으로 쭉 해서 밑을 깔아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 선택자들이 등급이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1000명이야. 근데 학부모가 1000명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4등급 이내로 받게 돼 있어요. 아마 올해 그럴 거예요. 할 거예요, 올해. 그래서 많은 그 선생님들이 지금 입시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지구과학이 올해는 아마 선택자가 조금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등급은 잘 나올 거예요, 지구과학 2가. 하여튼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바꿔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통합과학을 보고요. 얘는 지금은 내신은 5등급이지만 얘는 그대로 상대평가 9등급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른 건 바뀐 게 없어요. 국어, 자, 수학, 영어는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과목이 조금 들어갔다 나갔다 이것밖에 없는데 사회과학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이제 사회과학이 이제 핵심 키다. 수능에서 핵심 키워드가 될 거다. 그런데 사탐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애들은 이 경향이 뭐냐면 재작년까지는 나 과학 2개 할래 이렇게 갔거든요. 왜냐면 교차 지원이 많이 허용된 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학 선택한 애들은 무조건 넌 자연계를 써야 되는 거고, 인문계를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사회 선택한 애들은 자연계를 쓸 수가 없었어요. 쓰면 되게 이제 많이 손해를 보거나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사탐론을 해요. 얘가 2개 했다가 저 1개는 바꿀래요 라고 하면서 사회문화, 뭐 윤리 뭐 이런 걸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과학, 하나는 사회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3등급 이하 애들은 다 사탐만 가요. 그래서 지금 바탐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힘들어요. 지금 가르치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요걸 선택을 안 해요, 잘.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앞으로는 이제 사탐 같은 다 같이 본다 라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걱정인 게 뭐냐면 이과 성향의 애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과탐, 과학 잘할 수 있고 사회는 그냥 드립다 외우면서 그냥 좀 책도 많이 읽고 그냥 계속 접해보면 금방 되거든요. 근데 과학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문과 성향의 학생들은 과학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벅차요. 나중에 되게 되면 이제 고3 때 과학 때문에 굉장히 고생할 거예요, 걔네들이.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과학을 밑을 깔아주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수학과학이 잘 되는 학생들, 특히 과학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볼 거예요, 수능에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방법은 있어요. 어차피 내용 자체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통합과학은 일단 반복해서 여러 번 듣게 되면 이제 좀 오르더라고요. 많이 오르더라고요. 이제 문과 성향 학생들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화생지 지금은 이제 뭐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뭐 생명과학은 생명과학만, 물리만 나왔는데 지금은 물화생지가 통합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통합적 사고예요.
지금 물리하고 화학을 섞어 놓게 되면 몰라요. 이거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예시 문제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어려울 거예요. 내신도 그렇게 안 내요. 내신도 통합을 안 내고 내신은 그냥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 이렇게 내는데 이제 수능은 아마 이걸 겹쳐서 쌍으로 겹쳐가지고 물리, 화학 부분, 물리, 생물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20문항 30분이었는데 하나당 얘가 통합과는 25문항 40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20문항 30분이었잖아요. 이 페이지 수가 4페이지였어요. 4페이지에 20문항을 다 냈어요. 근데 지금 5문항 늘었죠. 근데 페이지가 6페이지로 늘어났어요. 문제 페이지가. 그 얘기는 글밥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과학 자체. 그러니까 읽는 시간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도 시간이 모자랐는데 앞으로는 시간이 더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였더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기술적으로 스킬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라는 그런 스킬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이 해야 할 것들이 많아 부담이 좀 높아졌다. 기존 수능보다 높아졌다는 거고요. 과탐 50점과 사탐 50점인데요. 이게 각각 등급이 산출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과학탐구 2 해가지고 사회과에 같이 나왔어요. 점수가 옛날에 뭐 90 몇 년에 뭐 2000년 초반까지는. 근데 지금은 이제 과탐, 사탐이 따로 이렇게 채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우리는 과학탐구 영역을 잘 본 학생들은 가산점을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사탐은 가산점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과탐에서는 가산점이 있는 학교가 좀 있을 거예요. 특히 상위권 학교에서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조금 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뒤에는 제가 이렇게 실어놨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수능에서 이렇게 낼 거다라고 평가원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보게 되면 원래는 이 문제가 보통 막 6문제씩 껴 있었거든요. 한 페이지에. 지금 현재 선택 과목은. 근데 지금은 글밥이 너무 길기 때문에 6문제를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빽빽하게 4문제씩만 딱 집어넣어서 총 6페이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6페이지. 이런 식으로. 총 6페이지. 문제 자체도요 굉장히 길어요. 물론 지금 현재 문제 되게 긴 문제가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상당히 깁니다. 문제. 그리고 통합형 문제도 되게 많이 보이고요. 특히 이제 화학에서 이렇게 이 값을 추론하는 문제들 이게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리화학 부분이 조금 되게 까다로울 거예요. 특히 이제 문과 성향 학생들은 물리화학을 거의 놓다시피 해서 너무 어려운데요. 포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걸 포기하게 되면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해나갈 방법이 별로 없고요. 배점이 이제 안 그래도 높아졌기 때문에 사회과학 합쳐서 100점이고요. 수학도 100점이 다 100점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잘 버텨야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좀 예상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1등급이 내신은 1등급이 확대가 됐어요. 10%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4% 정도면 에이 뭐 1등급 아니니까 포기야 대충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1등급 10%니까 나도 1등급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애들이 뒤지게 공부를 해요. 이제 특히 뭐 과학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과목도 그렇고요. 1등급이 좀 널널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1등급에 들지 못하면 인서를 못한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분명히 애들이 공부를 할 거예요. 많이. 그리고 많이 공부를 했고 작년 그전과 다르게 제가 좀 느끼고 있고요. 좀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애들이. 자, 그래서 포기자가 감소하고 좀 경쟁이 많이 좀 심화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서술형 문제가 조금 강화될 거예요. 작년과 다르게 이제 서술형 문제가 조금 더 이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예전에 단답형이었거든 대부분 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문장을 써서 이렇게 풀어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합형 문제가 조금씩 나올 거예요. 지금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수능 예시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내도 되는구나 라는 지침이 주어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거 보고 보통 지침을 보고 그걸 이제 유사하게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아마 통합형 문제가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통합형 고난도 문제 출제 수능은요 당연히 이제 내용이 좀 쉽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변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능 안을 보면 뭐 1.5점, 2점, 뭐 2.5점 이렇게 세 개로 나누거든요. 0.5점은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과목들은 다 1점, 뭐 2점, 3점, 4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0.5점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0.5로 지금 좀 변별점을 갈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에서 2점짜리를 맞고 과학에서 2.5점을 틀리면 이제 그 학생은 이제 다른 학생보다 0.5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합불이 결정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변별력 확보 장치를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 자, 그리고 당연히 내신 1등급 범위가 지금 내신이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학생부 전형들은 거의 내신만 봐요. 지금 다.
서류는 좀 우리 서류는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내신이거든요. 근데 내신이 1등급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변별할 그게 없어요. 변별할 수 있는 뭐가 장치가 없어서 아마도 똑같은 1등급 10% 안에 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래 수능 최저를 좀 강화하자. 수능 최저 갖고 와 너. 뭐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를 보거나 만약에 수능 최저가 없다라면 지금은 교과 전형 면접이 다 없거든요. 그냥 그 학생관 그 성적만 내면 이제 학교 불합격이 가려지는데 아마도 면접을 교과 전형에서 추가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래서 제가 환일고 와서 면접을 가르쳐 보면 면접을 남학생들이라고는 진짜 모르겠어요. 되게 못해요. 애들이 정말 못해요. 그래서 이걸 합격하려나 해가지고 어떻게든 가르쳐서 이제 합격성을 만들어놔요. 그럼 뭐 합격해서 돌아오긴 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못해요. 연습을 안 하게 되면. 근데 그러한 면접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다 겪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면접 내용은 결국 처음에는 이제 학생부 안에서 자기가 자소 쓴 거를 물어보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자연계열 학과는 수학과학을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특히 과학은 이제 선택 과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마 통합과학 영역 정도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학에 대한 그러한 지식과 그다음에 그런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왜 통합과학 선생님들이 많고 학원도 많은데 저한테 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일단 뭐 이투스 인강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응 좋아요, 되게 반응 좋고 교재도 좋고 퀄리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뭐 노트도 주고 교재도 주고 하니까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강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저도 인강을 하고 있지만 인강으로 공부를 완벽하게 하는 학생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인강 회사들은 뭐 한 달에 25,000원이야. 이 투수 사실 지금 보면 전과금 다 듣는데 29,000원인가 3만원인가 그렇거든요. 한 달에. 그리고 중간에 월부터 해지할 수도 있어요. 해지하고 다시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싸잖아요. 그죠? 1년 해봐야 30만 원인데 전과금 다 해요. 그래서 뭐 정승재 선배는 들을 수도 있고 이정도 들을 수도 있고 뭐 다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끊어줘봤자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왜냐면 뭔가 장치가 없으면 내일 시험 볼 거야 이런 장치가 없으면 긴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질문 들어온 걸로 봐도 뭐 인강 게시판에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쭉쭉 들어오거든요. 보면은 질문 몇 번 했다가 애들이 뜸해졌다가 질문을 안 해요. 왜냐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개별 학생마다 어디까지 들었고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앞부분만 다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예전에 그 정석 피면은 앞부분 학생 같잖아요. 똑같아요. 얘들 인강에서 앞부분만 지금 다 하고 뒷부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뭐 인강을 하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걸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고3은 좀 달라요. 고3은 급하니까 다 해요. 근데 고1, 고2는 안 해요. 그래서 저 인강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1, 2학년을 비추해요. 저는요. 3학년은 추천하는데 1, 2학년은 크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인강에서 있는 교재랑 현강 교재랑 달라요.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시험 문제들, 지역에 있는 그러한 예상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통합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출제가 어떻게 출제하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배웠던 교수님들 여기 근처에 있는 연대 교수님들이 실제로 여기서 이 통합과학 새로운 교과과정 만들 때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지금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과. 그래서 대충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돌아갈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새로 만들 때 그거에 맞춰 좀 문제 좀 출제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르치는 방향도 그쪽으로 가르칩니다. 이제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 워크북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은 이제 뭐 자체 교재 워크북에는요 뭐 시중 문제들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들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모음도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든지 간에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두꺼워요. 교재 자체가 되게 두껍고 자체 교재가 한 학기 분량이 400페이지 워크북도 한 40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 들고 다니면 1000페이지짜리예요 거의.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하긴 하는데 내용이 워낙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대비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숙제는 반드시 검사를 해요. 그래서 뒤에 뭐 나오겠지만 숙제를 안 해오면 2번 정도 안 해오면 그냥 내보내요 저는요. 공부할 의지가 없구나 너는. 숙제가 많지는 않아요 별로. 많지는 않은데 깜빡 잊었어요. 깜빡 잊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자기가 안 한 거지. 그래서 숙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은 못 봐도 돼요 저는요. 왜냐면 공부는 성실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실 오래 앉아있는 데가 승리하는 거고. 그래서 성실하게 숙제를 꼼꼼히 해오면 너 공부할 의지가 있다. 하지만 뭐 시험 못 볼 수는 있어. 그래 뭐 다른 거 수행평가 때는 바빠가지고 올해는 공부 안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고 뭐 재시험 보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니까 어쨌든 그래 숙제는 꼼꼼히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주마다 주간 테스트를 봐요.
항상 긴장감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진짜 전주에 배웠던 것들 주간 테스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백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저는요. 백지 테스트가 뭐냐면 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주간 테스트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10문제 정도 5개만 나와 있는데 뒷페이지에 이제 5개 있거든요. 10문제 정도로 각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전 쓸데없는 문제 안 내요. 뭐 쓸데없게 뭐 그냥 안 해도 되는 것도 안 해오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서 처음이니까 조금 이제 난이도가 쉬운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학원들은 답을 안 주고 답에 이거 해설을 안 주거든요. 왜 해설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다 설명도 못 할 거면서 이 시간 안에. 그래서 해설을 일단 다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뒤에요. 그리고 요게 바로 답안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객관식 테스트를 애들이 다 써요.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백식 테스트예요. 요거는요 학생들이 전주에 외워서 다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외워요 애들이. 기본적으로 과학은 암기예요. 근데 그냥 달달달 암기가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암기. 자, 암기의 노력이 얘를 100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시켜주게 되면 그 암기의 노력이 30에서 40분만 돼도 다 외워요. 저는 그걸 해주고 있어요. 제가 도와주는 건 그거고요. 옆에서 암기를 뭐 도와줄 수 없어요. 제가 암기해라 그냥 얘기만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 암기를 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들 이렇게 하면 쉽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과학이 진행되는 거니까 이런 방향으로 네가 기억하면 쉽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들이 다 외워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까지도 이거 제가 그려준 그림이거든요.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자 외워봅니다. 이거는요 여학생이 한 게 아니에요. 남학생이 한 거예요. 여학생은 여기 뭐 더 잘해요. 진짜 되게 예쁘게 써요. 막 되게 예쁘게 막 쳐거든. 근데 이제 여학생들만 여학생 꼼꼼하니까 남학생은 어떻습니까? 남학생도 해요. 이런 식으로. 뭐 글씨를 못 쓰는 친구도 많긴 하지만 그나마 좀 이제 잘 쓰는 친구들 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잘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백지 테스트를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세 해설 동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핸드폰에서 6월 김필훈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게 되면 6월 평가원, 6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이 바로 떠요. 그래서 각 월마다 그렇게 제 이름 검색해 보시면 이투스에서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따로 학원에서 이 모의고사 안 풀어줘요. 어차피 영상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거의 1시간, 1시간 반에 걸쳐서 설명해 놨는데 그걸 일단 듣고 와라. 그래서 일단 틀린 문제는 검사를 해요. 이거 꼭 나오니까 내신에 나오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이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고요. 그다음 검사를 하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 검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은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게 표지고요. 그래서 이런 책 시리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통합과학만 이제 3개 시리즈. 그래서 각기 이제 학부마다 조금 잘하는 학부는 조금 이제 잘하는 반들은 조금 상위권 조제를 주고요. 조금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제가 이제 멀리는 용인까지 나갔거든요. 현재 지금 용인에 지금 수업 하나 있는데 거기도 이제 어떻게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주진 않아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애들이 많아요. 애들을 지금 50명 넘게 가르쳐요. 한강시에서. 그래서 이제 가는데 거기는 애들이 못해서 조금 이제 낮은 정도의 그런 걸 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교재들이 다 다르고요. 자, 교재 안쪽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게, 되게 깔끔하게 좋아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요거는 이제 워크북이고요. 이런 식으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개념 확인 문제라든지 이론은 물론 앞에 있고요. 개념 확인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시험에서 요거 하나만 외우더라도 한 70점, 80점 나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자 요약 정리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학생들이 그 백식 테스트 쓴 거는요 기본적으로 요걸 외우라 그래요. 제가요. 왜냐면 정리했더라도 학생들 뭘 외워요? 도대체 모르거든요. 그래서 매 단원마다 요거 있으니까 요거 위주로 해서 내가 외우면 될 거야 라고 하면 열심히 잘 외워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서 성적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주간 테스트, 백식 테스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에서 60, 백식 테스트는 제가 따로 뭐 잘했다 못했다를 뭐 점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A, B, C, D, F 정도로 나타내고요. 백식 테스트를 못했다고 해서 남진 않아요. 근데 백식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주간 테스트를 잘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테스트가 69점 이하가 되게 되면 무조건 다음 주 재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재시험 성적이나 이런 것들, 테스트나 아니면 숙제 이런 것들은 다 어머니께 보고가 돼요. 그래서 카톡으로 제가 다 보내드려요. 그리고 이제 재시험 보고요. 자 뒤에 보시게 되면 뒤에 보시면 이렇게 카톡으로 제가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요 단톡방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름이 써 있으면 좀 부끄럽고 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대신 학생 뒷자리 전화번호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친구끼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백시 테스트가 어떻게 됐다. 그리고 문제 테스트는 어떻다라고 이런 식으로 쭉쭉 해서요. 이걸 어머니하고 학생에게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뭐 이투스에서 찍었던 이러한 통합과학 영역 페이지를 나타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매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숙제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숙제가 뭔지 진도 어디까지 나갔는지 숙제가 뭔지 빨간 책 노란 책은 제가 교재고 워크북이거든요. 그 다음에 숙제 또 추가 숙제는 프린트가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애들이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숙제 몰랐어요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은 뭐 본다. 그 다음에 제시험은 자 여기 한 칸이 더 있는데 사실 여기 제시험 이제 칸이 있거든요. 제시험 칸에서 제시험 보는 대상들은 또 점수가 또 적혀져서 부모님과 학생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약속은 이거예요. 일단 무단결석 아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전화도 안 하면 안 나와. 그런 2번 정도 되게 되면 아 이거 공부할 생각 없구나 라고 해서 일단 내보내고요. 숙제, 저 숙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숙제 2번 이상 안 하면 무조건 내보내요. 그래서 숙제는 어떻게든지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숙제는 한 번 좀 봐주고 2번 됐다 한 번 봐주고 어머니 좀 말씀드리고 숙제를 안 했는데 다음번에 되게 되면 내보낼 예정입니다. 공부할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공부할 의지 없는 애 됐고 공부하는 것도 사실 다 힘들잖아요. 학생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 2개만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클리닉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클리닉 재시험이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빈칸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쉬운 문제들. 그럼 당연히 거기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내게 되면 다 통과를 못하겠죠. 지금 그 테스트를 통과 못했던 애는 이해를 좀 못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풀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정도 공부하게 되면 다시 테스트를 보게 되면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1학년 과정 무지하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뒤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쭉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들은 이제 OX 문제는 그렇게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OX만 나타내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요거는요 이제 뭐냐면 시험 대비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 대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책은 다 나가거든요. 책은 다 나가고 그럼 당연히 예상 문제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상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남에 있는 숙련여고에 대비할 때 만들어준 건데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풀어보니까 자신감도 붙고 그 다음에 문제 굉장히 많이 도움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일단 기출된 문제를 변형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학교마다 그 문제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선생님의 성향을 보고 특히 이제 숙련여고 같은 데는 쉬워요. 왜냐면 선생님이 계속 있거든요 거기는요. 할인이라서. 그래서 선생님 누구니라고 물어보면 그 선생님 가면서 이제 대충 이제 어떻게 내는지 이제 보이거든요 경향이.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씩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상 문제를 제공을 하고요. 자 이런 답도 뒤에 있는 답도 이렇게 확실하게. 혹시 틀리면 답을 먼저 일단은 뭐 저한테 뭐 연락해서 항상 물어보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바로 답해줄 수는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애들은 급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요걸 보고 일단 이해됐는데 안 된다. 그럼 그때는 완전 질문해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된다. 그럼 저는 그냥 태블릿으로 바로 영상을 찍어줘서 그냥 보내버려요 애들한테. 그 태블릿을 다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쓰고 뭐 3분이면 설명이 되니까 뭐 언제나 다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것들은 언제나 제가 답변을 다 해준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사실 이건 작년에 2004년 타학원에서 24년 7월부터 수업을 시작했고요. 이제 처음이라서 애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게 전부예요. 2, 4, 6, 8, 10명. 10명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랬는데 저랑 배우기 전,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죠. 얘는 이제 2학기 중간고사예요. 2학기 중간고사예요. 자 그랬을 때 다 올랐어요. 작년에 한 명도 안 빼놓고 이 학원에서는요. 그래서 일단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올랐고요. 특히 이제 뭐 많이 오른 학생들 얘는 27점에서 79.5점까지 올라가지고 불려갔어요 학교에. 너 컨닝했니? 막 이러면서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엄마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 떨어졌어요 얘가. 그 다음부터는 쫙 60점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일단은 많이 올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예, 약간의 뭐 찍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점수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두 번째 요 친구들은 같은 학원인데요. 그래서 얘는 이제 100% 다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애는 새로 신규 등록한 학생들이에요. 이제 친구들이 너 성적 올랐네? 어디 학원 다녀? 그러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있는데
유지는 됐는데 좀 떨어진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좀 떨어진 학생이 있는데 얘네들은 아마 이 부분이 화학 파트였거든요. 이 시험 범위가. 근데 화학 파트가 어려운 학생이 되게 많아요. 중학 3학년 때 이제 뭐 일정 성분배의 법칙이니 무슨 법칙이니 막 놀래가지고 애들이 화학식을 다 포기하는 되게 많거든요. 이 친구가 그런 친구여서 화학이 너무 어려워 조금 성적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의 대부분 다 유지가 됐고요. 신규 학생들은 다 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얘는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어쨌든 조금씩 좀 올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작년에는 2학기 이렇게 기말고사는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올해 이제 중간고사 열거든요. 애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산학원인데 아까 뭐 10명, 뭐 15명 이렇게 되다가 거의 한 40명대 가까이 됐어요. 이제 갑자기 애들이 소문을 듣고 여기 오면 성적을 잘 맞는 애들아 성적을 놓고 이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평균을 다 구해 보니까 뭐 70점대도 있어요. 뭐 8점대 있고 뭐 제가 뭐 다 100점 맞추지 못해요. 왜냐면 개별 학생의 성향도 있고 그다음에 뭐 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끌어올려서 평균점을 구해보니까 89.6인가 그러더라고요. 전체 학생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얘네들은 지금 제가 조사를 못했어요. 얘네들은 이걸 거부를 하더라고요. 안 줄래요. 못 본 것 같아요. 얘네들.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 여기서는 3명이 그만뒀습니다. 빵꾸난 애들 중에서 3명이 그만두고요. 시험을 못 본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나머지들은 시험 가갔고요. 그래서 100%다 제가 애들이 많아지니까 100%다 이렇게 다 올리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걔네 3명 빼놓고는 대부분 다 성적이 자기 만족하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0%, 92% 정도는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3명 빼놓고는 지금 다 재분을 했어요. 애들이. 그리고 신규생이 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 학원은 지금 분반을 좀 예상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지금 수업을 만들어 놓은 게 먼저 지금 목요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예비고 1을 해가지고. 근데 이 시간은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설계학원에 지금 출강하는 날이 목요일하고 지금 아마 토요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이라서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많이 안 뽑아놨어요. 근데 만약에 늘어날수록 저는 당연히 그 늘어난 수에 맞춰가지고 시간을 빼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 빼고 여기 이렇게 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놓은 거는 예비고 1은 4시 반부터 7시 반인데 만약에 수요가 너무 없다? 그러면 고1로 바꿀 거예요. 이건 다. 이런 식으로 시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만약에 예비고 1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고1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런 식으로 7월 달부터 쭉 해서 7월 2주밖에 안 되죠. 왜냐면 우리 좀 늦게 시작하니까 8월 4주, 그다음 9월 2주예요. 왜냐면 시험 보기 때문에 애들이 9월하고 10월 달에 중학생은 시험 보기 때문에 2주 하고요. 10월, 11월까지 해서 기말고사 11월 말에 보게 되면 요게 중요 단원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물리, 화학이 다 끝나요. 사실 물리학이 가장 어렵거든요. 예비고 1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부터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깊은 내용을 다시 공부할 겁니다. 사실 앞에서 요 성적 나오는 애들 중에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잘 나온 애들 있잖아요. 잘 나온 애들의 한 90%는 저랑 7월부터 공부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번 듣고 잘 안 돼요. 이게 특히 이제 고1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최소 2번 혹은 3번 정도 같이 저는 반복해서 들었던 학생들이고요. 그다음에 신규생들은 이제 나중에 들어간 때에서 조금 점수가 좀 저조하긴 해요. 막 80점대도 많고, 뭐 70점대도 있고, 아주 오픈 애도 많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통합과학은 반복만 하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반복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 듣는 것보다는 2번 듣는 게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오고요. 확연히 느껴지게 잘 나와요. 다른 거랑 달라요. 수학은 반복해도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와. 왜냐면 처음부터 수학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통합과학은요, 한국말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그만큼 점수가 잘 오릅니다. 그리고 용어만 일단 알게 되더라도 용어만 정확히 알게 되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용어 반복을 계속 해줘요 저는. 그러면 그 용어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구나. 문제가 이해됐으면 이제 반은 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추가 알파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물리 부분 7월 달에는 이제 물리 하나 하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짰냐면요. 중학교 3학년 이제 시험 자체가 중력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뒤에 2학기 중간고사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짜놨고요. 마찬가지로 이 전기와 관련된 게 시험이 바로 또 나와요. 이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물리학 쪽을 좀 앞에다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쪽은 이제 뒤로 배워요. 화학 쪽은 좀 외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한 번에 같이 해야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다 묶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12월까지 한 번을 다 중요 단원을 다 끝낼 거예요. 어려운 부분, 중요한 부분들 다. 그리고
이제 고1들은 현재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지금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마련한 이유는 여기 학원에 국어 시간이 1시 이후부터 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침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만약에 수요일가 더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일요일도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그래서 이제 고1들은 지금 방학 때는 2학기 때 어려운 부분 할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물리 부분, 전기 에너지 생산 부분. 어려워요, 되게. 산화원은 상가연기, 중화번은 화학번호가 열. 요 부분이 지금 중간고사 때, 2학기 중간고사 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중3 때 아무것도 안 되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반응식조차 쓸 수 없는 학생이 되게 많고 수소 헬륨을 모르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수소 써박은 H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소 기체 써박은 H라고 써요. H2거든요, 사실. 수소와 수소 기체 차이를 모르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7월, 8월 달에 6주에 걸쳐가지고 지금 특강 형식으로 일단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달부터는 학교별로 내신 대비 준비위원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어느 범위냐면 2학기 중간고사 범위고요. 이 부분은 2학기 기말고사 범위예요. 그래서 어쨌든 먼저 어려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완벽하게. 나머지 왜 안 하느냐? 나머지는 한두 번, 한 번만 해도 돼요. 근데 얘는 한 번 했으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최소 두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한 번 하고 그 다음 뒤에서 내신에서 다시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만들어 놨고요. 마지막 뒤에는 이제 고일훈련과학인데 아마 수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들어 놓긴 했는데 목요일날 7시부터 10시까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폐강이 되면 요 시간에는 이제 뭐 미리 이제 알겠죠. 그래서 폐강이 되면 요 시간에는 고1 아니면 예고회를 집어넣으려고요. 수요를 봐서. 그래서 왜냐면 애들이 사탄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명과학 원을 학원 다녀야 되나 뭐 이런 학생이 되게 많아요. 나 수능 안 할 건데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 2학기 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전이 나오거든요. 유전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어려운 문제 나오게 되면 또 끙끙거리면서 풀어야 돼요. 그게. 왜 끙끙거리냐? 그게 수학적인 거랑 되게 관련이 있거든요. 경우의 수를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대비시켜주기 위해서 까르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수요를 봐서 아마 폐강이 되게 되면 요 시간에는 다른 강의로 예비 고1이나 고1 통합과학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준비를 하고요. 이제 뭐 그 교재나 이런 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특전을 이제 그 원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국어 과학을 같이 들으면 이제 계속 10% 할인이래요. 그래서 원래 과학만 들으면 이제 수강료가 26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어 과학을 같이 들으면 26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에서 10%예요. 그러니까 국어가 25만 원이고 과학이 25만 원이니까 아마 5만 원 정도 할인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이제 뭐 등록하시고 하시면 교재도 아마 첫 번째 교재는 아마 할인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혜택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원장님이랑 같이 얘기해 보시고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